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해 주실 김재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을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죠. 미중 네. 무역 협상 결과 새로운 내용이 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협상을 좀 지속할 것이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장은 좀 불안감이 증폭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우선 미중 무역 협상이 노딜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결국 아무런 결론 도출하지 못했고 네. 그냥 아마 최악의 상황을 면한 거는 부분적 합의나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합의로 끝나지 않고 네. 이제 서로 일단 다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쵸. 보고요. 항상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일단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네. 중국의 보복 조치에 눈이 쏠리고 있어요. 네네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제 6월에 열리게 되는 G20 차기 G20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도 기대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예. 네, 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어떻게 될지 향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조금 등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잘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김재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슈와 관심주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매각 관련주 해가지고요. 네. 기업 매각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좀 얘기할까 해요. 네네. 예,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좀 매각주가 많아지면서 오, 아직까지 뭐 매각 테마가 형성된 건 아닌데 네네. 예, 매각주가 지금 시장에 좀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써 좀 어느 정도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매각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네. 매각주가 그럼 뭔지 정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매각주라는 말 그대로 이제 회사를 판다고 내놓은 네네. 상황이에요. 저희도 뭐 부동산에서 집 내놓을 때 부동산에 이렇게 매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각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매 입찰에 가깝습니다. 입찰. 예, 그렇죠. 일단은 회사를 시장에 올려놓으면은 네. 이제 여러 인수 후보들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이렇게 회사를 파는 매각하게 거죠. 되는 네. 그런 거를 매각주라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매각주는 보통 공개 입찰로 진행되는데 반해서 네. 가끔씩 그 최대 주주 변경으로 그냥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네. 매각주라고 할 수 없고요. 아. 예, 매각주라 함은 일단 회사를 공개함으로써 네. 매각을 공개한다고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사려는 사람들 네. 이렇게 모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진행하는 거를 아. 매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예, 회사 공개가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매각에. 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매각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가 아니라 네. 매각한다고 공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느 정도 정보가 다 공개가 되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미공개 정보로 손해 보는 일도 없고 네. 일단 매각한다고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정하게 그 투자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게 물론 미리 오르는 경우도 좀 있긴 해요. 음. 내부 정보 유출이 되는지 아, 모르겠는데 네네. 하지만 매각이 발표가 되면은 그 발표된 시점부터 이렇게 탑승을 해도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매각하는 이유는 단순 변심보다는 새로운 경영이나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약간 회사를 좋게 살리려는 의도가 많아요. 약간 리빌딩 한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매각이 되는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 재무적인 바탕이 튼튼하고 네.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회사보다는 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매각이 경쟁이 시작되게 되면은 네. 기업 본연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욱 상승하는 게 가능해요.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버블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기업의 가치가 뭐 1,000억이지만 뭐 2,000억까지 3,0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각주들은 급등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 네, 그런 과정에서 기업 가치의 초과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희 투자자들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유명하잖아요. 요즘 그쵸. 매각에. 예.
저희 나라 국적항공사가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대한항공, 그렇죠. 대한항공의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네. 나머지 항공사는 국적항공사가 아니에요. 예, 국적항공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기관 산업에 들어가는 항공사를 네. 얘기하는데요. 일단 민영화는 되어 있지만 국가적인 관리 하에 운영되는 회사를 국적항공사라고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회사는 국적항공사를 자신의 자회사로 편입을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가 가능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매각은 그 회사의 매각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단순하게 매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이 회사가 어디로 매각됨에 따라서 그 재계 그룹의 변화라든가 그쵸. 아니면 항공산업 전체의 변화를 미리 체험할 수 있고요. 그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가 어디로 인수냐에 따라서 네. 대한항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저가 항공사들 네. 그리고 많은 노선들이 다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 네. 매각주는 단순히 주가 수익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네. 매각 발표 전에 미리 상승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선 입수한 존재들이 그렇죠. 예, 일명 투기성 자본들이 먼저 물량을 선 취매하고 네. 예,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의도 필요하지만 좀 포인트를 잘 맞춰서 투자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예,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매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단순 매각이 아닌 전체적인 나라의 산업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는데, 네. 그 매각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미리 아시면 되게 시장에, 왜냐하면 그 지표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정보의 싸움에서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과거 매각주로 어떤 기업들이 있었고 어떤 투자자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수익을 네. 보시나 궁금해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드릴 네. 거예요. 일단 동아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영남제분. 영남제분. 예, 과거에 영남제분 회장의 사모가 네. 약간 살인 청부 관련해가지고 예, 오, 네. 법정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영남제분에서 동아원으로 사명을 바꿨고 아, 네네. 예, 결국은 사조 매각에 나오면서 사조그룹에 매각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사조 동아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명돼서 지금 상장돼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제분회사, 말 그대로 밀을 재분해가지고 네네.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뭐 빵집이나 뭐 부침 어. 아니면 가정용 밀가루 네.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예. 2015년에 매각이 진행되었는데요. 네. 이때 매각 전에 일단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네요. 이 부분 보시면은 네. 이때 하락을 왜 했을까요? 그때 하락이 왜 됐을까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네. 매각은 좋은 뉴스인데 그러니까요. 매각이 나오기 전에 하락을 했어요. 예.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걸 이제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고자 네. 이 사조 동아원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세력은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고자 일단 과감하게 물량을 뺀 겁니다. 네. 예, 적은 거래량으로 물량을 빼고 이 밑에서부터 다시 이제 매집을 시작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뉴스를 터트리고 예, 이 부분에 이제 매집을 한 거고요. 네. 이 부분이 매각이 나온 시점이에요. 네. 매각 뉴스를 터트리고 저점부터 지금 매각 진행될 때까지 엄청 4배 가까이 올랐네요. 올랐어요. 네. 한 달 동안. 예, 4배 가까이 올랐죠. 네. 그래서 매각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상승이 가능해요. 근데 결국은 1월 28일 이날 있죠? 네. 고점을 찍고. 이날. 네. 2월 1일 날 매각 발표가 되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매각이 발표되면은 더 상승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조 동아원 하락하는?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애초에 저점에서 4배까지 오른 이유가 CJ에서 인수한다는 설이 계속 유력했거든요. 아. 사조도 나쁜 회사는 아닌데 네네. CJ랑 사조를 비교했을 때 CJ가 조금 더 그렇죠. 덩치가 저희가 크죠? 봤을 때 이미지나 음. 기업의 약간 부가가치 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더 CJ가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상승을 했는데 네네. 결국은 사조가 인수하면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각주는 저점으로부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상승을 보인다. 그리고 인수가 완료되게 되면은 네. 예,
기대한 만큼의 매각이 안 되게 되면은 다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매각주를 투자할 때는 기대감만을 보고 가야 돼요. 네. 그럼 예. 좀 단기로 봐야 되겠네요. 단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매각 전에는 엑시트 전략을 펼쳐가지고요. 네. 꼭 히든을 까면 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예. 물론 수익이 가장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이 부분에 잡아가지고 지금 4배 정도 수익이 냈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 한 80% 정도 정리하고 그쵸. 20% 정도는 패를 한번 깔만 합니다. 아, 거기서 패가 별로면은 그냥 더 나머지 예, 물량도 매도하고 네. 만약에 여기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 그런 경우에 더 가져가는 전략 네. 때문에 매각주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를 많이 쓰셔야 하고요. 네. 예. 그만큼 공부가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사조 동호원 같은 경우는 짧은 순간에 네. 매각주의 그랬어요. 흥망성쇠를 다 보여줄 수 네네. 있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매각주에 실패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자, 종목이죠?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예. 이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다르게 움직였죠. 금호타이어는 금호그룹의 메인 계열사였는데 네. 이것도 매각이 진행되면서 보시면은 이게 항상 똑같아요. 네. 매각주는 매각 전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확 올리기 시작하죠. 네. 예. 또 보면 저점에서 일단 2배 반 정도는 올랐어요. 근데 사조 동화원과 틀린 게 사조 동화원은 오르고 유지하다 또 오르고 했는데 네. 금타이어는 한 번 시세 주고 끝났습니다. 그렇네요. 그 이후로 상승이 없었습니다. 네. 이 이유는 아무래도 매각 주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고요. 네. 그 찌라시가 많이 안 돌았어요. 예, 음. 매각은 좀 금호타이어가 보다 좋은 회사가 네.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음. 결국은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인수를 했어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차이나 디스카운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는 네. 그 중국 회사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금호타이어가 약간 소비재 관련 그룹이었다면은 네. 그 중국에 매각이 돼도 좋은 효과를 냈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투기 자본에 매각됐다는 이슈 때문에 계속 하락을 했고요. 지금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네.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게 매각주는 매각 인수 주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 돼요. 예, 사조 동화원도 네. 뻔히 보이는 매각 주체가 CJ랑 사조 해표 이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결국은 사조한테 갔지만 금호타이어는 아무도 좀 인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외면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 3일 만에 시세를 주고 끝났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리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 예, 매각도 항상 조심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네. 자, 저희가 사조동화원과 금호타이어를 통해서 과거 매각주 차트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인수 주체가 좀 중요하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본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업의 매각 절차가 있잖아요. 예. 어떤 절차를 통해서 기업이 매각되는지 소개 예.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매각을 하는 회사는요. 네. 일단 최대 주주가 매각을 진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채권단, 네. 최대 주주 채권단. 네. 주로 대기업은 산업은행이 채권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오. 그리고 대주주. 예. 그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박삼구 회장이 이제 아시아나를 매각하겠다 네. 발표하면서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매각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매각을 선포를 해요. 네. 예, 그게 가장 첫 단계고요. 그쵸. 매각을 발표해요. 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합니다. 음. 제가 단계별로 보여드리면은 네. 이때가 매각 발표예요. 차트를 볼게요. 예. 네. 매각 발표 시점입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심리적인 왔다 갔다 심리적인 갈등이 보이죠. 네. 상승했다 내려갔다 상승했다. 그렇네요. 예, 매각을 발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합니다. 어. 예, 보통 증권사, 네. 보통 IB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매각 주관사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계 회사들 초대형 IB들이 많이 맡아요. 뭐 오. 골드만삭스라든가 네네. JP 모건 이런 식으로 좀 투자은행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규모가. 예, 대규모 네네. IB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계를 예, 하는군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네.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음. 아직까지 규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소규모 회사들은 일단은 일반적인 증권회사도 관리하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매각 주관사 선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입찰 들어가요. 음. 예비 입찰은 본 입찰에
이때가 예비 입찰 과정인데요. 차트를 같이 예. 볼게요. 예, 예비 입찰 과정에도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예비 입찰이 끝나고 나면은 물론 비공개예요. 네. 예, 일단은 인수 의사를 타진합니다. 아, 보통 티저를 보낸다고 하죠. 음. 예, 그 매수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쫙 돌려요 회람을. 그러면 그걸 답장을 보내는 그런 네, 형식이에요. 이 과정에서 네. 회사 입장에서 매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뿌립니다. 네. 왜냐하면 매각이 흥행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많은 입찰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를 뿌리게 됩니다. 음. 근데 동항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과정 이후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예, 조금 주가가 횡보하는 기업 실사. 흐름이네요. 네. 기업 실사는 이제 매각을 진행하는 회사랑 매각 입찰을 원하는 회사, 네. 그다음에 주관사 이렇게 기업의 실사를 하게 돼요.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고용 승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현 부채는 어느 정도고 기업에 대한 체크를 하는 예, 시간이군요. 그렇죠.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음. 현 자산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네네. 또 자산 재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 부동산이라든지 기계들 아니면은 뭐 특허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고요.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책정을 다시 하게 돼요. 오.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시간을 주겠죠. 유예 기간을 그렇죠. 주겠죠. 평가를 하라 이거죠. 네. 예, 그 기간이 이 기간이고요. 음. 예. 이때 이제 찌라시 가장 많이 나온 기간입니다. 네. 어디에서 관심이 상승을 있다. 하네요. 예. 상승을 하죠. 네. 심리에 이제 주고받음이 이제 서로 나오죠. 보입니다. 예. 좋은 회사가 있다 아니다 하면서 상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전에 절정을 이루게 되죠. 네. 예,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각이 본입찰 들어가서 네. 이제 매각 결정되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끝을 맞이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오늘 상승한 마냥 종목 중에 네. 넥슨지티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것도 매각주인데 네. 최근 크게 좀 주목을 예, 받았었죠. 매각이 내일 모레예요. 아, 떨리네요. 근데 지금 15%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입찰 앞두고 이제 음. 기대감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그러네요. 시점이에요. 급상승. 제가 네. 패는 까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내일 모레 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두근두근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유찰이에요. 유찰, 예,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일단은 뒤로 미뤄지는 게 유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좋은 경우는 좀 넥슨지티보다 작거나 우수하지 않은 회사가 넥슨지티를 인수하는 경우. 아, 예.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안 좋고요. 네. 가장 좋은 상황은 뭐 외국계 회사 중에서 탄탄한 회사들, 예, 그런 회사 인수하는 거고요. 네. 넥슨지티는 그런 기대감을 올라오고 있는데 네. 내일 모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일단 자세한 기업 매각 절차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어요. 매각 발표, 매각 주관사 선정, 예비 입찰, 기업 실사, 최종 입찰, 매각 이런 단계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입찰에 짧게는 얼마가 걸리고 길게는 얼마나 걸리는지 기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려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네네네.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됐죠. 계열사도 많고 네. 워낙 재무 구조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워낙 큰 회사기 때문에 보통 이런 대규모 상장사는 1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예, 실제로 뭐 2, 3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빨리 매각하기로 했으니까 네. 예, 일반적인 상장사들은 보통 3, 4개월이 가장 빠르고요. 네네. 그다음에 보통 6개월 정도면 완료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네, 정도는. 예. 회사마다 한번 유찰이 되면은 한 2개월 정도 연장되니까요. 예. 유찰이 없는 게 중요하죠. 네, 기간도 조금 다양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거나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 기간 조정해가지고 또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넥슨지티를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네. 최근에 좀 넥슨지티도 주목을 받았었고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좀 나와 있는 매물, 매각주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넥슨지티를 좀 더 살펴볼게요. 네, 넥슨지티 볼게요. 예. 이제 여러분도 딱 차트를 보면 보이실 거예요. 저희 보이네요. 자, 보시면은 네. 매각 전에 또 의도적으로 내립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올립니다. 네. 이때 매각 발표죠. 어떻게 보면 저런 흐름이 그렇죠. 매각주의 그런 시그니처가 될 것 예. 같아요. 매각 발표. 예. 그다음에 여기가 예비 입찰 구간. 네. 그다음에 실사. 음. 그다음에 지금 최종 매각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움직임이 뻔합니다. 매각 때 그렇죠. 상승, 그다음에 예비 입찰 때 추가 상승, 네. 그다음에 실사 때 약간 하락, 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상승. 네. 그리고 유심히 보실 게 이게 중간에 상한가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렇네요. 왜 갔을까요? 찔하십니다. 아, 이때 더 큰 기업에서 그렇죠.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때 찌라시. 네. 디즈니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아, 상승이 나왔는데 네네. 솔직히 인수인지 찌라시인지 진짜 사실인지 사실 아무도 확인이 안 모릅니다. 되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걸 제가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쵸. 예. 그 때문에 넥슨 GT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네. 내일 모레가 최종 입찰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항상 최선의 상황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예, 내일은 모레 본입찰 대비해서 약간 리스크 대비해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매도 물량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네. 어떤 종목 있죠? 테림 포장이 있습니다. 테림 테림 포장. 포장. 예. 한번 살펴볼게요. 테림 포장. 이름은 좀 별것 없어 보이지만 네. 무엇을 하는 기업일까요?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오. 일단은 골판지 종이를 제조를 하고 네. 그걸로 다시 골판지를 만드는 그런 전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네. 저희 나라 골판지의 업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골판지 업계 1위. 예. 네. 테림 포장. 보통 저희 우리나라 골판지 업계에 진출한 회사로는 테림 네. 포장, 그다음에 아세아 제지, 아세아 그다음에 제지. 신대양 제지 정도가 있는데 음. 골판지가 상당히 좀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최근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택배가 굉장히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그것도 가장 중요한 네, 이유고요. 그럼요. 또 하나는 네. 이제 커피숍 가면은 네. 일회용잔 안 주죠. 아, 예, 그렇죠. 테이크아웃 아니면 안 줍니다. 네. 빨대도 안 줍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종이빨대 하잖아요. 예,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네네. 골판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오. 근데 지금 세계에서 네. 가장 비닐이나 일회용기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딘지 딱 아실 것 같아요. 어딜까요? 네, 가장 경제가 성장률이 빠른데 지금 환경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 중국. 그렇습니다. 네.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아직까지 일회용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세계에서 이제 견제가 들어가는 거죠. 네. 세계 굴뚝이라고 하죠, 중국을. 음. 근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좀 가져야 될 것 왜? 같아요. 왜냐면은 환경 오염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굉장히 수명이 힘들죠. 한 맞아요. 20, 30% 정도 줄어든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네. 중국에서도 새롭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네. 골판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에서 테림 포장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뜨거운 감자네요. 예, 시장에 네.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네. 인수할 만한 기업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왜 테림 마땅하지 포장 않을까요? 자체가 네.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에 육박하고요. 제지업계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지업계 가장 큰 데가 한솔제지 이 정도 될 수가 있는데 네네. 한솔에서 테림 포장을 눈독 들이고는 있지만 한솔 독자적으로 인수할 그런 재무적 능력이 안 여력은- 됩니다. 네네. 예. 하지만 중국은 자본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테림 포장의 가장 대주주는 네. 일반 주주가 아니라 그 사모펀드에서 아, 가지고 있어요. 네.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했다가 경영 정상화시키고 최상의 가치일 때 매각을 하는 걸 목표로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 네, 가장 좋은 가격을 어. 쳐주는 회사한테 매각이 되기 때문에 네네. 테림 포장은 중국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점쳐지고요. 음. 아마 메가딜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메가딜이라는 거는 본래 가치보다 더 큰 비드가 들어오면서 네네.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테림 포장은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매각 발표만 나온 상황이고요. 네, 처음 떨리네요. 그쵸. 매각 발표 다음에는 네. 예비 입찰입니다. 아, 예비 네. 입찰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상승 나오고 있지만 약간 지수 하락하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네.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어. 이 종목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 예정이에요. 네, 매수가 네, 잡아드리고요. 네. 일단 다른 종목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어떤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 아시아나 항공. 예. 지난 4월 아주 뜨겁게 달궜던 큰 그렇죠. 매각주 중에 하나였죠. 네. 네. 아시아나 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나 어. 올해 참 진통 많았죠. 네. 예.
하락 나왔고요. 매각한다 그러면 상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때까지 매각한다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하락 나오고 있죠. 예, 아직 예비 입찰은 안 들어갔는데 네. 아무래도 워낙 지분 관계가 복잡하고 네. 네. 큰 회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산업은행에서 최초에 올해 안에는 매각을 마무리하겠다.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얼마 전에 금요일날 뉴스가 다시 나왔어요. 산업은행에서. 네. 6월 말까지는 예비 입찰 마무리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사도 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적 항공사나 기관 산업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적자가 누적이 되고 네. 기업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빠른 매각이 중요합니다. 네. 네. 때문에 지금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도 크게 터지지 않고 있고 네. 이제 조금씩 매수할 만한 구간이 오고 있어요. 예, 6월 말까지는 이제 예비 입찰과 기업 실사를 마친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찌라시가 슬슬 나올 때가 그쵸. 됐죠. 6월 예. 말이 지나면. 네. 네. 제가 아시아나 항공 보여드리지만 네. 지금 매각에 관련된 아시아나 계열사는 아시아나 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 IDT, 그다음에 에어 부산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차트가 다 똑같아요. 그렇네요. 예, 움직임도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아시아나 IDT는 아시아나의 모든 전산 업무를 관리하는 회사고요. 네. 그 삼성 SDS 아시죠? 알죠. 예, 삼성의 모든 IT나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아무래도 IDT에서 발권이나 모든 수속을 담당하다 보니까 IDT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요. 네. 아무래도 알짜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신규 상장했지만 네. 좀 좋게 볼 수 있는 회사고요. 네네. 에어 부산 같은 경우에도 LCC 저가 항공사예요. 네. 아시아나 항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 네. 그다음에 부산도 지금 부산에서 외국으로 취항하는 항공편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또 알짜 회사라고 분류되고 있고요. 네. 본체인 아시아나 항공은 재무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아마 세계 회사는 통매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좋고요. 네. 대장주는 아시아나지만 네. 에어 부산이나 아시아나 IDT가 좀 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그 때문에 세 개 종목을 어느 정도 묶어서 봐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가장 큰 매물은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 네.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관련주는 제가 이따가 한 가지 정해가지고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요? 매그나칩 반도체라는 회사. 매그나칩 예. 반도체요. 제가 지난번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방송을 했을 때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방송하고 관련 종목들이 한 30-40% 올랐죠. 그렇죠. 방송 보신 어깨가 분은, 좀 올라가셨네요. 예, 방송 보신 분들은 오늘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럼요. 돼지열병도 그렇고 맞아요. 제가 찝은 종목이 진짜 많이 상승했습니다. 종목 엄청 잘 봐주시니까. 예. 네. 정치 테마주도 제가 방송하고 네. 금요일 날 네. 다 한 7-8%씩 올랐어요. 그렇죠. 매수하신 분이 있었으면 축하드리고요. 네. 방송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을 예. 꼼꼼하게 좀 짚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그나칩 반도체 얘기 이어갈까요? 마그네칩 반도체는 네. 저희 나라에 몇 안 되는 파운드리 관련주예요. 파운드리. 예, 근데 네. 상장은 안 돼 있지만 네.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예, 아무래도 외국 수출이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네. 지금 매각 진행 중인데 네. 매각이 성사되면은 아마 국내 기업으로 편입이 되면은 국내로 이전 상장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네. 왜냐면 다시 IPO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간접적인 투자주로는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가 유력해요. SK 하이닉스. 네. 예, 왜냐하면은 매그나칩 반도체가 원래 하이닉스 자회사였는데 하이닉스가 한때 어려우면서 네. 매각이 잘 나왔고 뛰어났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호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 나라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마당에서 그렇죠. 정부 기관 산업으로서 아마 중국에 매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네, 다시 품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럴 네. 경우에는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사업을 손에 쥐게 되면서 그쵸. 사업 다각화 및 하이닉스 관련 반도체 업종들의 어느 정도 활력이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것도 지금 매각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상장사가 아니니까 네. 이렇게 크게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그 정도 이슈가 있다. 네. 이 정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대한전선이요.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예. 매각을 한다고 계속 찌라시를 터뜨리는 회사예요. 이 흐름이 조금 예. 다르네요. 제가 봤을 네. 때는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대주주가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주기적으로 찌라시를 터뜨리고 상승을 시키는데 예, 하락도 많이 나오고 네. 변덕이 심해요. 그렇네요. 근데 좀 개인이 투자하기는 좀 좋지 않은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때 보시면은 매각 진행한다고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네. 5월 8일에 또 뉴스가 떴어요. 네. 어떤 매각설, 사실무근 네. 이렇게 나왔죠. 저런 중국 내용들이 업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전선이 워낙 대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대주주로서는 큰 이익을 보게 되는데 네. 예, 장난질만 하지 매각 딱히, 예 네. 그렇죠.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종목은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네. 분명히 언젠간 매각은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런 대한전선.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각에 참여할 여지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개가 아니고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될 거로 보시나요? 근데 보통 대한전선도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총이 8천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이럴 비공개로 운영하기엔 너무 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공개 매각을 하는 이유는 이 경쟁을 붙여가지고 네. 최적의 가격을 좀 받기 올리려고. 위해서 때문에 아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네. 매각을 추진할까 보여지고요. 네. 아마 한 번 더 매각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섣불리 진입하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 투자할 가능성이 좋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냥 관심만 가지시고 매수나 매도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다음에 종목은요? 진짜 말 많은 종목 경남제약 경남제. 메로나로 유명하죠. 네. 예, 메로나 하나로 버텼다가 상태가 됐습니다. 거래 정지가 네. 됐습니다. 경남제약 볼게요. 예, 경남제약도 지금 매각을 추진 중인데 네.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안 하고 비공개로 예, 입찰자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남제약 관련해서 관련된 회사가 넥스트비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넥스트비티요. 네,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네. 바이오 쪽에 추진을 많이 하면서 경남제약의 영업 라인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공장을 이용해서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완전 여기도 주가 예. 흐름이 안정적이진 않아 보이네요. 계속 등락과 인수한다 안 한다 인수한다 안 한다 네. 막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 넥스트비티랑 지금 경쟁을 붙고 있는 회사가 또 있는데 어딘가요? 보시면 바이오제네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바이오제네틱스. 네. 보시죠. 예. 권리 종목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고요. 지금 두 회사가 네. 서로 경쟁을 펼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두 회사 모두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 경쟁의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네네. 넥스트비트나 바이오제네틱스나 두 군데 다 음. 재무적 상황이 크게 좋지 않고요. 네. 회사가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인수전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나 경남제약 정상화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남제약 어느 정도 관망하는 분위기만 가지시고 네. 경남제약이 말이 제약이지 영양 보충제 이런 것만은 회사기 때문에 네. 신약 파이프라인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으니까 네. 이 경남제약 관련해서는 좀 투자의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저희가 대한전선이랑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지양하는 뜻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송에 미리 준비하진 않았는데 네. 오늘 매각 말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냥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최대 주주 매각 네. 이거 오늘 딱 적절한 케이스가 떴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자, 파워넷이라는 회사가 파워넷이요. 예, 이거는 전원 공급 회사, 파워 서플라이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전력 저장용 ESS 만드는 회사예요. 네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네. 예, 이 회사가 아이즈비전이라는 회사랑 머큐리랑 회사 두 군데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예, 지분 협조를 통해서 네. 그 지분 양수를 통해서 두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워넷 상한가, 아이비전 상한가,
머큐리 25% 정도 상승했죠. 네네. 머큐리는 5G 관련해서 제가 추천을 많이 했고 네. 제가 뭐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서 추천을 했어요. 음. 오늘 상당한 많은 상승을 하면서 네네. 좋은 수익을 내고 있죠. 음. 그러니까 파워넷이 IG비전과 머큐리를 인수한 이후에는 네. 파워넷은 전원용 서플라이, 그다음에 네. 전원 저장장치 ESS 음. 관련해가지고 관련 업체인데 IG비전과 머큐리는 5G 관련주예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5G에 종합적으로 기업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네. 이렇게 갑자기 인수 양수가 뜨면서 음. 이세 종목이 다 상승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비공개를- 공개 입찰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가 매수할 구간을 안 줘요. 왜냐하면 정보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그렇기 없죠. 때문에 이미 30% 오른 종목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따라잡기에는, 매수하기 힘든 네.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구간에 돌아섰고요. 음. 얼마만큼의 세력이 들어왔냐, 네. 더 상승시킬 것이냐, 음. 아니면은 추가로 뭐 하락을 할 것이냐, 네. 그거는 이제 저희는 판단할 수 없는 구간에 그렇죠. 들어섰다고 이제 보시면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각주는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대주주 변경 같은 경우에는 네. 투자할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예, 이런 네.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각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넥슨GT, 테린포장, 뭐 아시아나 계열, 그다음에 매그나치 반도체, 대한전성, 경남제약까지 봤고요. 저희가 파워넷까지 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매각주의 특징과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서서도 계속 언급을 해주시긴 네. 했지만 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예, 좋을 한번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할게요. 네.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본 가치와는 무관하게 움직임이 가능해요. 아무리 저 회사의 평가 가치가 한 1,000억밖에 안 된다 해도 네. 한 3,000억, 4,000억까지 올라가도 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매각주는. 가치니까. 근데 네. 모든 가치는 언젠가는 재평가받게 돼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열되는 양상을 띠게 되면은 그만큼 급등을 나오는 종목 급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움직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항상 본래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네. 그다음에 매각 가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 그렇죠. 얘기는 주가가 올라가면 매각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음.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싫어하게 돼요. 어. 예, 왜냐하면은 자기가 매각하려는 회사의 시총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그 인수하려는 회사의 부담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원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누른다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인데도 상승 안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네. 이 회사는 대주주나 채권단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구나, 음. 이런 의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호타이어가 그런 대표적인 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매각 형태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매각이 지분 통매각으로 진행되느냐, 네. 아니면은 뭐 새롭게 증서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느냐, 네.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매각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매각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뭐 너무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음.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매각 형태가 어떤 식으로 지분을 인수하게 되고 그쵸. 지분을 확보하게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지분을 통째로 매수하는 거예요. 네. 현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안 좋은 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음. 지분을 늘려요. 네. 그러면 나중에 희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안 좋은 경우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 성사시 네. 매각일이 아닌 이상은 매각이 되면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넥슨지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점에 올라왔잖아요. 네. 네. 만약에 디즈니나 뭐 아마존, 음. 뭐 컴캐스트 가장 좋은 이상적인 후보들이 그쵸. 매각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3~4배 더 올라가요. 맞아요. 예. 다만 근데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정도로만 매각이 성사가 되면은 네. 하락이 나오게 되니까요. 네. 매각일 아닌 이상은 하락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패는 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항상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매각 발표 시 최대 상승이 이루어져요. 네. 아마 넥슨지트 같이 오늘 내일이 최고점일 거예요. 그 이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하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실 기업의 매각의 경우에는 매각이 진행돼도 많은 위험이 위험하죠. 따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제약, 예,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네. 굳이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예,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변경이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네, 경우에는 네. 저희가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예, 섣불리 고점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음. 좀 눌림목이 나온 구간이 있으면 조금 매수를 타진해 볼 만합니다. 네. 예. 저희 이제 매각주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좀 살펴봤는데 네.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특징과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종목 몇 가지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에어 부산. 에어 부산. 예. 이 종목을 제가 좀 따로 뽑은 이유는 네.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음. 에어 부산은 약간 별도 매각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오. 예. LCC 그 저가 항공사로서 네. 아직까지는 통매각의 기본을 두고 있지만 음. 에어 부산의 경우에는 별도 매물로 나올 수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예, 분리 매각이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약간 체중을 줄여가지고 매각을 하면 매각이 잘 되기 때문에 네네. 에어 부산 같은 경우는 별도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면 상승폭을 많이 활약을 했고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이런 경우에는 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네. 6,000원 부근에서 매수 추천드리고요. 어. 예, 손절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매각주는 매각이 엎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매각주의 장점이 그거예요. 손절 안 해도 한번 탈출할 기회는 꼭 주기 매수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 그렇죠. 좀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렇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타이밍 왔고요. 네. 6,050원까지 매수 가능합니다. 6,000원에서. 네.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면은 7,000원까지가 1점 목표가예요. 어. 예, 기술적 반등 상황에서는 7,000원까지 상승 나오면은 매도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 호재성 뉴스나 큰 상승이 나왔다. 네. 그러면 8,000원까지는 오. 목표가를 잡으셔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한 6월 중순까지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하지만 매각주는 절대 많은 비중보다는 음. 약간 투기성 투자하기 때문에 네네. 한 비중은 전체 비중의 20%는 넘기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다음 추천주는 네.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안 아이디티요. 예. 가장 수익성도 좋고 네. 성장성도 좋고 음.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적 위험과 별도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 가능권입니다. 어. 예, 15,000원에서 15,500원까지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약간 조정이 있죠. 조정이 있고 네네. 뚜렷한 매수세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해당 종목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면은 손절가 없이 보유가 가능하고요. 어, 네. 예.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17,000원 부근, 예, 17,000원 부근입니다. 네. 이제 1차 매도가 가능하고요. 예. 크게 상승은 아니지만 기술적 상승 이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별도 호재나 음. 그룹주 동반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19,000원까지는 다시 상승이 나오니까 어. 이 종목도 에어 부산과 같은 맥락이에요. 네네. 예. 두 종목 같이 사실 필요는 없고 두 개 하나 정도 매수하시면은 네. 막 같은 날 상승이 나오고 네. 예. 다만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작고 품절주기 때문에 네. 좀 더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쵸. 예. 그래서 두 종목 좀 좋아 보이는 항목 좀 추천 드리고요. 네네. 아시아나 항공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무거워요. 예, 맞아요. 시총이 1조 3천억이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탄력성 있는 종목을 위해서 네. 에어 부산과 아시아나 IDT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탑픽, 네. 예, 테린 포장인데요. 테린 포장. 예, 이건 뭐 매각주가 아니더라도 예. 제지주 관련해서도 굉장히 시세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지업계가 지금 골판지가 계속 시황이 좋아지면서 네. 수익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약간 애매합니다. 어.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네. 제가 그렇네요. 그래서 약간 오늘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약간 매수 추천을 드리면은 네. 7,200원 부근 네. 일단 1차로 매수하셔야 돼요. 어. 하락이 나와도 매수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서 투자하려는 비중에 20% 정도 매수를 하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6,800원 정도 와 주시면은 다시 투자하려는 비중에 50%를 추가로 매수하시는 겁니다. 어. 네. 일명 분할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들어가면은 평단이 한 6,900원 정도 맞춰지게 돼요. 네네. 그 다음에 다시 7,300원 정도 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나머지 20%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반대로 불타기예요. 그렇죠. 예, 무조건 하락해서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도 비중 늘리는 법이 필요해요. 네네. 예, 비중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평단을 한 7,000원 정도 맞추시고 오. 보유하시다 보면은 네. 이제 예비 입찰 관련 찌라시 나오면서 상승할 겁니다. 네. 그래서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 일단 1차 목표가는 8,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네. 예,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 지금 현재 구간 배수하기 가능하고요. 네. 예,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밑으로 빠져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보유한 물량만 홀딩하는 걸로. 네. 예, 그래서 테린 포장이 현재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매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매각주 탑픽 테린 포장,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시고 좀 강조해 주신 대로 테린 포장 좀 주의 깊게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각주에 대해서 관심주들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번 주 시장 역시 불안감이 좀 커지고 투심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인만의 투자 전략 탄탄하게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는 내일도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에서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